우리가 사는 넓은 세상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목이 유난히 긴 동물도 있고 다리가 아주 짧은 동물도 있는데요. 하지만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사실. 특별한 외모로 더 사랑을 받는 코가 긴 동물, 입이 큰 동물을 만나러 출발! 저희는 코끼리 2마리가 살고 있고요. 보르네오 코끼리인 코순이라는 친구와 인도 코끼리인 캄돌이라는 친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사장이 2곳으로 나눠져 있는데 큰 방사장과 작은 방사장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 냄새나 좀 흔적들을 찾으면서 좀 교감할 수 있도록 순환 방사로 방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순이 같은 경우에는 좀 덩치가 작기도 작고요. 성격에 조금 예민하고 겁이 많은 편인데 호기심은 많아서 저희가 뭐 장난감을 만들거나 먹이를 숨겼을 때 좀 잘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말갈량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캄돌이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굉장히 좀 터프해요. 그래서 훈련할 때도 굉장히 조금 직진하는 행동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조금 부담이 될 때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훈련도 임하고 먹성이 좋아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원의 마스코트, 아니 아름다운 미스진 코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요. 아니 말이죠. 동물원에 코끼리가 딱 둘뿐인데 왜 이렇게 만날 수 없는지 그 이유 좀 알려주세요. 전 친구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이제 코끼리가 아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합사를 할 경우에 암컷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종 자체가 다른 친구들이 번식을 해서 나오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분리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컷보다는 암컷 코끼리가 수컷인 캄돌이를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4월 달에 방사장 전에 있던 구 코끼리사에서 4월 24일 날 이사를 와서 넓은 방사장에서 코순이가 생활을 하고 있고 새로운 친구 캄돌이랑 지금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담당자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어머,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좀 서운할 뻔했네요. 고순 씨 반가워요. 코악수라도 해요. 형님, 고순 씨가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부탁합니다. 코끼리가 굉장히 샤워를 좋아하는 친구여서 지금 수영장이 굉장히 넓게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영장을 이용해서 뭐 모래목욕을 하고 나서 샤워를 한다거나 물 위에다가 수박이나 사과 같은 걸 좀 띄워줘서 이걸 찾아 먹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암컷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좀 좁은 공간에 있었는데 지금 넓은 수영장에 적응 중인데 나중에는 거기서 헤엄도 치고 잘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 윗입술과 함께 길게 자란 코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 코는 근육질로 되어 있는데요. 섬세하게 과일을 따기도 하고 무거운 나뭇가지를 들기도 하는 사람의 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평균 수명이 60년에서 70년을 산다는 코끼리는 지상에서 가장 큰 동물에 속하는데요. 그 몸무게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한번 체중계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돌아, 집에 가자. 오, 드디어 몸무게 공개하나요? 단단하고 굵은 네 다리로 성큼성큼 들어오는데요. 우와, 4천? 정말 대형 동물이네요. 대형 동물이기 때문에 체중을 재기가 힘들거든요.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주기적으로 체중을 재고 있고요. 체중을 재는 이유가 사람도 건강 상태를 볼 때 체중을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섭취량이 줄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체중이 급작스럽게 빠지는 경우나 찌는 경우에 판단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 상태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 친구도 긍정강화 훈련을 할 건데 대형 동물이나 동물원에 사는 야생동물들은 사람의 사육사의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긍정강화 훈련을 통해서 동물의 보정이나 아니면 건강관리를 위해서 체열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할 때 일정하게 나는 반복적인 소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났을 때 먹이가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휘스를 불고 먹이를 주게 됩니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한돌 타겟 리니 스테이
좋아. 기다리라고요. 스테이. 좋아. 휘스를 불고 먹이를 줍니다. 스테이. 좋아. 코끼리는 이제 귀에서 체열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서 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혈관이 보이는데 다시 귀. 스테이. 저 잘하죠? 제 귀는요, 부채처럼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적을 만났을 때 몸을 더욱 크게 보이게 할 때 필요합니다. 코끼리들은 기억력이 아주 좋아서요. 훈련은 뭐 시궁종 먹기입니다. 게다가 맛있는 과일까지 주고 칭찬은 또 얼마나 하는지. 정말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니까요. 저요, 다른 훈련도 잘하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야생에서는 발톱이 걸어다니면서 자연스러워 마모가 되는데 동물원에서는 사실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발을 올리게 해서 페디큐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웃자라기 때문에 이게 발 건강에 문제가 돼서 나중에 폐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 관리는 먼저 발을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 장제 도구를 이용해서 발톱을 다듬고 마지막은 소독으로 마무리합니다. 동물의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동물원이 사실 예전에는 쇼나 오락적인 목적으로 많이 지어지게 되는데 현재는 종 보존의 역할을 크게 가지고 있고요. 저희 동물원도 이 친구들이 제한적인 공간에 살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공간에서 좀 더 저희가 남은 부지가 있으면은 이 동물들에게 조금 제공을 해주면서 좀 더 복지적으로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가죽이 꽤 두꺼워 보이는 이 동물은? 아, 하마입니다. 뒷모습이 꽤 귀여운데요? 어머머, 앞모습까지도 귀엽네요. 네, 하마는 굉장히 커다란 체형을 가진 친구라서요. 이제 코끼리처럼 커다란 대형 초식동물인데요. 초식동물인 만큼 주로 주식을 이제 풀과 과일 이런 것들을 먹고 살고 반초생 동물인 만큼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물속에서 거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지보다는 물속에서 더 편안한 생활을 자주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가끔 저를 물 먹는 하마라고 부르는데요. 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먹지는 않습니다. 사실 수영도 잘 못해요. 제가 귀엽게 보여도 반전이 있답니다. 하마 성격이 이제 생활하는 걸 좀 보시면은 물속에서 되게 느긋하고 여유로워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자기 영역에 대한 텃세가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절대 귀엽고 둥그렇게 생겼다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나름의 맹수인 친구입니다. 악어의 가죽을 뚫고 사자의 머리를 부술 정도의 강한 송곳니를 가지고 있는 하마는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를 내며 싸움을 시작한다는데요. 하지만 항상 까칠한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슬기로운 물속 생활을 즐기며 평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데요. 야생과 다른 동물원 하마는 어떤 생활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동물원에서는 이제 이 동물 친구들의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 체열을 통해서 이 친구 건강 상태들을 잘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하마는 굉장히 크기가 큰 대형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서 저희가 긍정강화 훈련을 통해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가까이서 만나도 저희가 안전하고 이 친구도 안전한 선에서 몸을 터치하고 체열을 할 수 있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돌! 네, 갑니다. 너무 맛있어요. 10개를 한 번에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유, 입은 이만큼 벌리는데 너무 조금 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 귀여운 하마의 모습에 행복한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물뚱뚱이라고도 불리는 하마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동물은 아닙니다. 1912년 독일에서 암수 한 쌍이 들어온 것이 시초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하마를 보기 위해서 긴 줄을 서야 했다고 하니 동물원은 그저 신기한 곳이었을 텐데요. 초창기 동물원과 많이 달라진 지금의 동물원은 동물 복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다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동물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를 위해 칭찬을 통한 교육으로 마취 없는 건강검진.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그런데 하마는 피부가 두꺼워서 바늘이 들어갈 곳이 있나요? 어디에서 체열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형 동물이나 하마를 체열할 때 보통 꼬리에서 하게 되는데 이 친구 꼬리에 둔감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뾰족한 막대를 이용해서 꼬리 밑에 자극을 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체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둔감화를 실시해서 수의사가 왔을 때 체열을 좀 원활하게 뽑을 수 있도록 지금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마는 풀과 과일, 채소를 먹는 초식 동물인데요. 큰 몸집인 만큼 많이 먹는 하마는 한 번에 80kg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꼭 씹어 먹기 때문에 식사 시간도 대략 2시간에서 8시간까지 걸린다고 하니 씹으면서 소화가 다 되겠는데요. 이렇게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주로 물속에서 사는 하마의 피부, 괜찮을까요? 하마는 이 피부가 자외선에 닿으면 굉장히 예민한 만큼 물속에서만 있고 그런 만큼 많이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붉은 땀을 흘리는 친구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예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물속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와는 다르게 이 친구들도 일광욕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강하지 않은 자외선 내에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물 위로 나와서 일광욕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 구릿빛 피부는 이렇게 일광욕으로 만든 거랍니다. 저는요, 물속에서 4분 넘게 숨을 참을 수도 있어요. 이 콧구멍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면서 말이죠. 물이 좋은데 물이 없는 날은 화가 나서 친구랑 싸움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큰 입으로 싸움을 하죠. 제 큰 입 궁금하시죠? 하마는 이 구조가 일단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고 긴데요. 앞쪽에는 각각 위아래로 각 2개씩의 송곳니와 앞니가 있고요. 안쪽에는 어금니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앞니와 송곳니는 먹이를 먹을 때 쓰는 이빨이 아니고요. 영역 터스가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자신과 그리고 내 무리들, 내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용도로 이빨이 쓰이고요. 뒤쪽에 있는 어금니가 먹이를 먹을 때 이제 씹어서 삼킬 수 있도록 사용이 되고 있어요. 매일 싱싱하고 맛있는 식사와 깨끗하고 시원한 수영장,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햇볕도 쐴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하답니다.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상에서 가장 큰 동물 코끼리는 긴 코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코끼리의 손이 되어줍니다. 하마의 큰 입은 자기를 지키는 무기가 되어줍니다. 불편한 외모 같지만 쓰임새는 다 있으니 공평한 동물의 세계입니다.